2022년 5월호에 건축문화에 저희 나온 건축 이 스페셜로 작품이 좀 소개되었습니다. 작품은 5개가 소개가 됐는데요. 나사리에 있는 카페와 보슨 185라는 작은 기업의 사업, 그리고 일광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 그리고 저희가 입증을 두고 작업했던 신기산을 메이크 제점인 신기해로,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새로운 좀 변신을 시도했던 제2부곡이라는 작품이 소개됐습니다. 이번 작품은 평소에 어떤 건축가로서의 진지함보다도 제목이 커먼 아키텍처에서 흔한 건축, 그래서 대중과 건축가의 접점을 어떻게 조절해 나갔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주고해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목들을 조금 텍스트들을 쓰고 있는데, 건축 다반사라는 용어는 보통 우리가 건축가들이 많이 하는 작업, 근린생활시설이죠. 상업시설의 특징 중에 애써서 건축가들이 좀 외면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작품성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의뢰인들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사업성, 경제성,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야 하는 그런 특징들을 많이 추구를 하게 되다 보면 우리 건축가가 추구하던 작품성이 조금 이렇게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 그리고 그러한 프로젝트에서도 건축가가 조금 개입을 하면 그런 경제성도 올라가고 공간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런 공간들이 일반인들이 경험할 때 훨씬 더 건축 문화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번 이 특집의 내용에 조금 담아서 글을 썼습니다. 건축문화 우리 특집을 보면요, 좀 넘어가면서 5가지 작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일광 6월스입니다. 흔히 일광 해수욕장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파도의 형상이라든지 일광 해수욕장이 가지고 있는 형상들을 생각하면서 화이트의 천연석을 사용하면서 외부 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했던 카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렇게 내부 구조나 평면도를 보면 카페에서의 적정한 폭, 사이즈들을 감안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성하여 굉장히 카페의 효율이 좋다고 보면 되고, 루프탑에 있는 이 인피니티 풀은 이 카페를 찾는 사람들을 인증시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두 번째 작품은 나사리에 있는 카페, 현재 AOP라는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카페로서는 큰 규모입니다. 원래 삼봉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형을 따라서 건축을 배치했는데, 그 건축의 선들이라든지 구축하는 방식들은 한국적인 이미지, 한국적인 방법, 한국적인 감성을 좀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카페가 있으면 이런 카페와 우리 한국적인 정서들은 어떻게 결국 결합되고 또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살짝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특히 이제 지형에서 건축의 선을 찾고 또 선에서 유발되는 주변 풍광을 향한 시선을 좀 찾고, 그렇게 해서 그런 지형의 선과 풍광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단면을 구축하고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카페라는 것이 과연 한국적으로 연출이 가능할까, 고궁에서의 카페가 아닌 현대 건축물로서 이런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작업은요, 신기해로입니다. 이 신기해로는 영도의 카페로 핫한 신기산업이 거제도의 신기산업의 어떤 거제점을 만든다는 개념을 했고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는 바닷길, 그 신기산업이 거제로 진출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기존의 신기산업이 가진 아이덴티티를 건축가로서 잘 찾아서 그것을 이곳에 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기산업의 어떤 이미지가 무엇일까 고민했고, 그 이미지들을 다시 건축화해서 거제도에 옮겨놓는 듯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카페에는 몇 가지 건축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바람의 언덕 근처에 있어서 언덕이라는 느낌과 바람이라는 그 대상, 그리고 신기산업이 가지고 있는 방음, 금속 제작하는 회사였는데 그 금속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카페에서 볼거리를 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작품은 오성 185입니다. 이것은 작은 회사의 어떤 사옥이고요. 저층에는 지금 카페를 하고 상층부는 사업의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컨테이너 박스들이 하나하나의 개체들이 막 쌓여 올라가면서 전체를 이루는 듯한 형상을 만들었고요. 일반인이 잘 접근할 수 없었던 국가 산업의 방위 산업에 관련된 공장의 입구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새로운 신도시가 될 텐데 그때까지는 이 건축물이 하나의 어떤 표지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건축물의 특징은 또 길에 두 길에 접히는데 길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 굉장히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진입하는 중심부에 굉장히 큰 아름다운 예쁜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그것이 잡지에 보면 좋은 사진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이제 제2부곡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부산대학교 근처에 코워킹 스페이스나 아니면은 젊은 친구들이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카페, 그리고 업무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축을 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공간들까지 하나하나 보여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고려해서 복도도 넓고 출입구도 명쾌하고 유쾌하고 각 집에도 조금 다양한 멋진 공간들을 만들어서 하나하나의 어떤 가구마다 그 각자의 특징들이 잘 묻어나는 그러한 다가구 주택과 상가를 결합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은 항상 햇살이 잘 들어오는 그런 집으로서 지금 거주자들의 만족이 꽤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요, 평범한 건축가들의 솔직한 상황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건축의 새로운 발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문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조금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건축가의 손길이 닿았을 때 더 풍부한 공간이 탄생하고 그것이 수익성과 직결되는 것은 건축주가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개념적인 방법으로 건축을 이해시키는 것보다 현실적인 눈높이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면